안녕하세요. 정지수 강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2021년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이례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타격을 받았고, 프리랜서라든지 저 또한 뭐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또 괜찮은 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준비하는 2021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 쪽에서,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강사다 보니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정말 많은 단어가 있어요. 뭐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SNS 마케팅, 뭐 퍼포먼스 마케팅, 뭐 여러 가지의 용어로 이 큰 틀에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너무나 많은 다양한 단어들로 불려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 정의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저는 본질은 매출 상승 또는 어떤 브랜드의 홍보, 이런 부분에서 결국 좀 결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위한 거라고 보는데요. 브랜딩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을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인가? 고객이 나를 만나러 오기까지 만드는 게 마케팅, 세일즈는 판매하는 것들, 브랜딩은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마케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블로그 보고 왔다, 블로그 마케팅. 전화로 왔다, 텔레마케팅. 현수막 보고 왔다, 현수막 마케팅. 뭐 배너 보고 왔다, 배너 마케팅. 문자로 왔다, SMS 마케팅. 이렇게 이제 저는 봤고요. 세일즈는 프로모션, 판매, 이런 판촉 같은 판매를 이루기 위한 것들. 예를 들면 제가 마트에 가서 나한테 시식을 해줬다. 이건 세일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먹음으로써 제가 판매, 즉 구매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은 이런 거죠. 고추장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명품 가방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나한테 각인이 되어 좋은 이미지로 생각나는 것, 이제 브랜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조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크게 온라인 마케팅, 뭐 소상공인들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또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네이버인데요.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네이버는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이나 구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블로그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강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포스트나 밴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포스트는 일단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베타 서비스를 했는데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밴드는 여러분 가입했던 거 어떻게 가입했는지 생각해보시면 누군가 초대해서 들어가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카페도 마찬가지. 이미 선점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어요.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판에서 제가 싸워서 중고나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근마켓이 판을 바꿔서 싸우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끈 카페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카페도 뺐어요. 그럼 결국 남은 거는 이제 블로그를 하나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1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의 개념에서 보면 첫 번째, 네이버의 블로그. 뭐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 내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외를 한 거고요. 플레이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SNS에서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네 가지 정도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랑 트위터는 뺄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인기가 많이 죽었고, 트위터는 특정 사용자들을 위한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같은 회사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튜브를 선택을 했어요. 뭐 틱톡도 있고 넷플릭스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당연히 뭐 말 안 해도 지금 제가 이거 찍는 플랫폼도 유튜브로 올릴 거기 때문에 유튜브가 대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크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네이버의 블로그, SNS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가지 정도 채널이 되는데요.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하시게 되시겠죠. 온라인 마케팅을 좀 준비하신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무슨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두세 가지 정도 팁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얘네마다 성과가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중기 채널이에요. 2달에서 3달 정도 운영해 주셔야 돼요. 오늘 써서 오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 기간이 필요해요. 많이 쓰다 보면 네이버가 이 사람이 블로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검색되게 해야겠네 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블로그 예전에 이걸 최적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꾸준히 쓰시는 거, 1일 1포스팅이 되게 중요하고, 2-3달 정도는 쓰셔야 노출이 돼서 성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게 블로그 마케팅의 어떤 노출 시간이고요. 유튜브는 더 오래 가요. 블로그가 중기였다면 유튜브는 장기로 가요. 컨텐츠가 좋으면 솔직히 기간은 상관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1년 이상 보는 장기 채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1년도를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는 사실 2022년도를 준비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보다는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는 잘하셔야 돼요. 블로그는 잘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한데 유튜브는 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는 열심히 올린 것보다 이 영상의 반응,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대한 콘텐츠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해요.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독자 수로 이야기하면 작은 유튜버들은 사실상 어렵겠죠. 구독자 수보다는 체류 시간, 재생 시간을 봐요. 이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너무 짧아요. 영상이 너무 별로예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버리겠죠. 나가다 보니까 광고를 입힐 수 없어서 유튜브는 이 영상이 유익하지 않나 보다라고 판단해 추천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커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중요하게 보고 또 좋아요랑 싫어요 버튼 있잖아요. 싫어요 버튼이 많이 쌓여도 당연히 추천 안 시켜주겠죠. 여러분들 2021년을 유튜브로 준비하신다 그러면 되게 길게 보고 좀 가셔야 되고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블로그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면 2달에서 3달 정도 1일 포스팅 꾸준히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분야를 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 분야의 전문가처럼 맛집을 많이 쓰면 맛집에서 잘 나오고요. 여행을 많이 쓰면 여행에서 많이 나와요. 뭐 C랭크, 다이아로직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점점 더 심플해지긴 해요. 본질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SNS는 얘는 되게 솔직한 채널이에요.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고 계셨다면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 무조건 팔로워 수는 조금이라도 늘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 대신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블로그나 유튜브는 드라마틱하게 성장해요. 어느 기점으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1000명, 자고 일어났더니 20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SNS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채널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과 성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블로그랑 SNS, 유튜브의 차이점이에요. 유튜브는 동영상 추천이라는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관심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로그랑 SNS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차이점으로 보면 블로그는 목적성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스타그램 강사를 섭외하셔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섭외할 수 있을까요? 검색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강의 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있어요. 지인한테 물어본다. 지인이 다 알 수 없고요. 지인이 말해줘도 다시 네이버 검색해야 돼요. 두 번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실 건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보셔요. 본 다음에 다시 네이버로 와요. 왜? 인스타그램의 정보가 한정적이고 링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네이버로 오죠. 만약에 제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저가를 보기 위해서 다시 네이버에 와요. 플레이스 또는 장소다라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예요. 왜? 지도도 봐야 되고 전화번호도 네이버에서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특징은 어떤 목적성 있는 고객을 만난다. 많은 사람에게 도달되진 않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부산 맛집이라고 검색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산 맛집 치는 사람들은 실제로 갈 사람들이 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이 블로그 마케팅의 특징이고요. SNS는 어떤 건가요? 자, 제가 여기다 지금 피자 사진 하나 보여드렸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피자 시켜 드실 수 있을까요? 시켜 드실 수도 있죠.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면. SNS 마케팅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높은 도달률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킨다. 그래서 사진이 자극적으로 들어가요.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이어야 되죠. 맛있어 보이고, 그죠? 그래서 행동을 바꾸고 이거 보고 먹고 싶어, 사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SNS 마케팅이다. 그래서 SNS 마케팅은 시각적인 업종이 강세예요. 뭐 외식업, 패션, 뷰티에서도 헤어, 색조, 네일, 메이크업, 애견, 자동차, 뭐 여행,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업종들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채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채널이 성과가 나오는 시기, 블로그는 중기, 유튜브는 장기, SNS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블로그랑 SNS의 차이점, 다 같지 않다라는 거,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목적성이 있느냐, 도달률 기반으로 하느냐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편적으로는 다 같이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블로그, SNS 세트 그리고 거의 이렇게 양극화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본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서 업종에 맞춰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저도 어떻게 이제 지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2021년도 플랜을 많이 세우실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어디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채널을 운영하셔야 될지, 효과는 언제가
문제가 나올지, 특징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채널을 운영하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 준비하실 때 있어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